투자 비용이 적기 때문에 누구나 나이 상관없이 아무나 소품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5평, 6평 이런 데서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직접 사입해오는 제품의 경우 60에서 70% 마진이 남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배송이 빠른 대신 가격이 높고요. 해외 사입의 경우 그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최고 매출은 2,500만 원까지 찍어봤고요. 월 순수익으로 1,500만 원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꼭 사입을 해와야지만이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면 소품샵 창업하는데 물건값이 들어가지 않게 창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용인에서 소품샵 연다굿즈를 운영하고 있는 이정래라고 합니다. 크리에이터의 창작 제품과 실용적이면서 거기에 귀염과 이쁨을 더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고요. 크게 카테고리로 말씀드리면 디자인 문구류, 패션 잡화, 액세서리, 홈 리빙 등등의 제품들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N잡 시대예요. 통계에도 나왔듯이 지금 부업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역대급입니다. 실제로 우리 매장에 입점한 브랜드 중 70에서 80%는 다 부업으로 제품을 제작해주고 계세요. 이분들의 고충이 뭐냐면 내가 삐까뻔쩍한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걸 어디서 어떻게 팔아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저는 그래서 생각했죠. 이분들의 제품과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을 만들면 돈이 되겠구나. 저는 여기서 기회를 봤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굿즈 시장의 파이가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소품샵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소품샵의 장점은 매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이 타업종 대비 좀 저렴한 편이에요. 그래서 마진이 많이 남고요. 투자 비용이 적기 때문에 누구나 나이 상관없이 아무나 소품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보통 소품샵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꼭 사입을 해와야지만이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브랜드를 모집하면 소품샵 창업하는데 물건값이 들어가지 않게 창업할 수 있습니다. 소품샵 운영 경험이 쌓이면 충분히 다른 사업도 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초보 창업가 분들이 첫 시작부터 다른 사업하고 병행하는 것은 저는 좀 추천하지 않습니다. 쉬운 사업은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창업을 시작할 때는 그렇게 레드오션은 아니었는데 지금은 사실 엄청 레드오션이라고 생각되고요. 하지만 N잡 시대인 만큼 저는 소품샵 시장의 전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업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많아질수록 소품샵의 전망은 더더욱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개 매장 매출이 비슷해서 1호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첫 오픈을 했을 때 500만 원이 조금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뒤로 마케팅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그렇게 1,200만 원, 1,800만 원, 최고 매출은 2,500만 원까지 찍어봤고요. 월 평균 매출은 1,1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진율 같은 경우는 매장에 입점한 브랜드의 판매 수수료가 30%고요. 제가 직접 사입해오는 제품 같은 경우는 60에서 70%예요. 직접 제작하는 경우도 한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평균 마진 45% 정도로 잡으면 월 순수익이 500에서 700만 원 사이 됩니다. 두 개 매장 합치면 월 순수익으로 1,500만 원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1호점 같은 경우는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데까지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렸고요. 2호점 같은 경우는 3개월 걸렸습니다. 주말이나 크리스마스 그렇게 이벤트가 있는 달에는 성수기고요. 날씨가 좋으면 성수기고요. 날씨가 나쁘면 비수기예요. 소품샵 업종 특성상 계절에 따라 성수기, 비수기 이렇게 나뉘진 않습니다. 총 창업 비용은 1호점 같은 경우는 3천만 원, 2호점 같은 경우는 1억 원 들어갔습니다. 1호점 같은 경우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00만 원, 인테리어 2천만 원 들어갔고요. 2호점 같은 경우는 권리금하고 보증금 포함해서 1억 원이 들어갔고 월세는 130만 원 들어가고 있어요. 인테리어는 2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브랜드를 모집해서 제품을 준비했기 때문에 별도로 물건값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브랜드를 모집해서 상품을 들여오고 있고요. 이에도 사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모집 비중을 70%, 나머지는 사입 비중이고요. 제작도 하고 있긴 한데요.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볼펜이나 자석 이런 거 제작하고 있습니다. 처음 창업을 시작했을 때는 사입 제품은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제가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물건을 들여온 방법은 브랜드를 모집했습니다. 소품샵 창업 전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저희 매장 세팅하고 있는 거 사진 찍어놓고 그렇게 2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 공고를 올리면 메일이나 다이렉트 메시지 통해서 문의가 들어오곤 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한 100팀 정도의 브랜드로 시작했습니다. 브랜드 제품의 경우 판매 수수료가 30%고요. 계속 인스타그램 통해서 브랜드 모집 글을 올리고 있어요. 거기서 디자이너분들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1호점 같은 경우는 브랜드 숫자 130에서 150팀이고 2호점 같은 경우는 100에서 130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장 평수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입점 브랜드에게 너무 많은 제품을 받으면 매장이 포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품 종류수 20가지로 딱 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입의 경우 비중이 70%, 해외 사입은 30% 정도 됩니다. 제가 직접 사입해오는
나오는 제품의 경우 60에서 70% 마진이 남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배송이 빠른 대신 가격이 좀 높고요. 이게 장단점이라고 생각하고 해외 사입의 경우 그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는 도매국이라는 도매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제품을 사입해 오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알고 있던 도매 사이트가 도매국이었고 어차피 도매가는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도매국이 좀 더 친숙해서 사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입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 1688, 타오바오 같은 업체에서 사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사입을 해오다 보니까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게 가장 큰 어려움이고요. 그래서 저는 구매 대행 업체를 통해서 지금은 사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글 같은 사이트에서 구매 대행 업체라고만 검색하셔도 업체명이 쫙 다 나옵니다. 거기서 마음에 드시는 거 컨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되세요. 상품 리서치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 매장에서 판매율이 높은 제품이나 손님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카테고리를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있고요. 매년 일러스트 페어나 핸드메이드 페어가 열리는데요. 이곳에 참석해서 소비자가 어떤 브랜드에 관심이 있는지 또 어떤 카테고리가 잘 팔리는지 이런 걸 관찰하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품 리서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제품이 잘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다양한 제품들을 가지고 오고 거기서 판매가 발생하는 제품 같은 경우만 사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건 가격 같은 경우는 브랜드 제품의 경우 사실 판매가를 디자이너분이 결정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반면에 사입이나 제작 제품은 제가 판매가를 설정합니다. 판매가 설정 기준은 마진율을 고려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 매장에 방문해 주시는 분들 중에 10대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용돈을 받으면서 생활하다 보니까 구매 전환율이 그렇게 높진 않고요. 20대에서 30대 분들이 좀 구매를 많이 해주시는 편이고 하지만 가장 객단가가 높은 연령층은 40, 50대 분들이십니다. 40대에서 50대 연령층이 구매하실 때 한 번에 엄청 대량으로 구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호점 입지는 용인 동백호수공원에 위치하고 있고요. 호수공원인 만큼 감성이 넘치고 잔잔한 분위기가 흐르는 곳입니다. 주변에 유명한 카페들도 즐비하고 있고요. 반면에 2호점 같은 경우는 수지구청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있습니다. 학원과 프랜차이즈 업체, 주택가, 도서관 등등의 다양한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위치입니다. 사실 이제 2호점을 오픈할 때 성수동, 연남동, 행궁동을 고려를 전혀 안 했던 건 아니고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굳이 그런 굵직한 소품샵들이 즐비한 곳에 들어가서 내가 그들과 경쟁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럴 바에는 그냥 용인에서 소품샵으로 1등 한번 해보자 라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보통 초보 창업가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저자본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유동인구 없는 곳에서 많이 시작들을 하시는데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사업 자금을 모으셔서 그나마 유동인구가 있는 데서 시작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재고 보관은 어차피 그 매장 평수에 맞게 수량을 조절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실 때 작은 평수에서 시작하셔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1호점 같은 경우는 매장 평수가 20평이고요. 2호점 같은 경우는 12평입니다. 작은 평수 아니에요. 저는 이것도 좀 크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는 막 5평, 6평 이런 데서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손님들이 불편하시지 않도록 이동 동선을 최대한 고려해서 공간을 구성했습니다. 그냥 그 매장 적재적소에 맞게 가구 배치하고 가운데 테이블, 벽에는 벽선방 그냥 이렇게 사가지고 붙여놓은 거고요. 그게 다예요. 그냥 사실 이제 소품샵 하는데 뭐 큰 집기류 이런 게 필요 없고 그냥 제품을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 정도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이런 선반들은 비싼 거 구매하실 필요 없이 이케아 가시거나 당근마켓에 널려 있습니다. 매장 운영 기준은 제가 아니라 손님들이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 손님들이 좋아할 만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명 같은 경우는 최대한 밝게 매장이 밝아 보이게 조명을 세팅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손님들이 매장에 입장하실 때 청각, 후각, 시각이 즐거우실 수 있도록 청경, 음악 선정, 향기 이 세 가지에 집중적으로 힘을 썼습니다.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숨고라는 어플을 통해서 필요한 인테리어 업체를 컨택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진행했습니다. 저는 한 인테리어 업체에 모든 업무를 위임하는 것보다는 여러 군데 업체를 컨택하셔서 그 중에 가장 단가가 저렴한 업체 컨택하시는 게 창업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남자이기도 해서 인테리어를 셀프로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더 망가졌거든요. 그래서 괜히 셀프 인테리어 하시는 것보다는 전문가한테 의뢰하셔서 확실하고 꼼꼼하게 하시는 게 시간이나 돈이나 스트레스 면에서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장 앞에 입점 브랜드의 귀여운 캐릭터 입간판을 배치했고요. 입점 브랜드를 홍보함과 동시에 저희 매장에 들어오시거나 매장 앞을 지나가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웃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입간판을 배치해봤습니다. 캐릭터 입간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입점한 브랜드에게 공지를 해요. 그러면 원하시는 분들이 직접 제작하셔서 저희 매장으로 보내주시면 그 입간판을 매장 앞에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제 하고 나니까 손님들 매장 체류 시간이 늘어났고 매출도 덩달아서 올라가더라고요. 인건비로 2개 매장 총 500만 원을 지출했어야 됐는데 지금은